비극의 씨앗이 된 세종대왕의 자식사랑.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의 피를 묻히고 왕좌에 앉은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아들만은 장자 승계의 원칙을 꼭 지키려 노력했다. 또한 양녕대군은 이방원의 새아들들이 줄줄이 요절하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이방원과 원경왕후의 사랑 또한 듬뿍 받았다. 그래서 태종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놀기 좋아하고 사냥을 즐기며 공부를 멀리하는 말썽쟁이 큰아들 양녕대군에게 말로 타이르기만 할 뿐이었다. 오히려 양녕은 자신이 궁안으로 기생봉지련을 불러 즐긴 것이 들켰을 때 화난 태종이 봉지련을 옥에 가두자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두 손 두 발 닫은 태종은 봉지련을 풀어주고 그녀에게 비단까지 하사했다. 양녕은 궁안의 기생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구멍을 뚫어놓은 게 걸려서 측근들이 처벌받을 때도 또다시 단식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어때요? 쉽죠? 좋아요. 슬슬 태종도 지쳐갈 무렵 양녕은 전 중추원 부사 곽선의 첩인 어리를 궁으로 납치해와 그녀를 임신시키는 대형 사고를 쳤고 더 이상 참지 못한 태종은 울며 그를 패하고 셋째인 충녕대군을 새로이 세자로 책봉한다. 그리고 세자로 책봉한 지 약 2달 만에 세종에게 왕자리를 넘기고 상왕으로 물러난다. 세종대왕은 자신이 삼남 출신이어서인지 집권 중반기부터 아버지 이방원과는 다르게 장남 이외에 아들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국정을 맡기며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세종은 38에 낳은 늦둥이 영흥대군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는데 세종은 항상 영흥대군을 무릎에 앉혀놓고 즐거워했으며 군 밖을 행차할 때도 반드시 그를 데리고 다니며 잠시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았다. 또한 딱딱한 호칭 대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고 매우 사치스럽고 국고를 탕진시킨다는 내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국동에 60채의 민가를 이주시키고 대저택을 지어준다. 세종은 막내 며느리로 송복원의 딸 송씨를 간택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던 중 5째 관평대군이 20살 젊은 나이에 천연두로 사망하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7째 평원대군마저 같은 병으로 사망한다. 두 아들을 잃은 큰 슬픔 속에서도 세종은 영릉대군의 혼례를 거행했다. 하지만 이후 소원왕후는 자식들을 잃은 슬픔이 커서인지 병치레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난다. 자식을 잃고 왕후까지 잃은 세종은 크게 상심해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궁안의 내물당을 짓기도 하며 자식들의 무사한 영, 특히 영흥대군을 위한 불공에 열심이었다. 소원왕후의 3년상을 치르고 세종은 더욱 병약해져 있었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세종의 살아생전 마지막 소원은 영흥대군이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 송씨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이에 세종은 송씨가 병이 있다는 핑계로 영릉대군과 이혼시켜 쫓아낸다. 그리고 정춘경의 딸 정씨와 다시 혼인하게 하였는데 당시 정춘경은 사망한 후로 홀어머니에 따른 혼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왕실의 관례를 깨는 무리한 혼인이었다. 세종이 무리해서 정씨를 며느리로 받은 이유는 정씨가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부인 태주 정씨의 친족하였기에 종친의 우더른으로서 존경받던 효령대군 부부에게 영흥대군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세종의 건강은 매우 악화되었고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세종은 혹시 죽게 되더라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영릉대군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궁궐을 떠나 영흥대군의 집으로 피접을 나간다. 그곳에서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배필을 정해주는 걸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은 승하한다. 사실 영흥대군은 첫 번째 부인 송씨를 몹시 사랑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그녀를 쫓아내자 많은 불만을 품었으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 참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이 승하하고 3년상이 끝나자 영릉대군은 은밀히 첫 번째 부인 송씨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때 사랑의 오작교가 되어준 이가 수양대군이었다. 영흥대군을 딱하게 본 수양대군은 내처진 뒤 오라비인 송현수의 집에 머무르던 송씨와 영흥대군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수시로 본인이 친구 송현수를 만나러 가는 척하며 영흥대군과 함께 송현수의 집을 찾았다. 계속된 만남에 영릉대군과 송씨 사이에 2명의 딸이 태어났고 수양대군은 내친김에 영흥대군이 정씨와 이혼하고 다시 송씨와 혼인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 이는 영흥대군이
조카를 밀어내고 왕자리에 오른 수양대군 쪽에서는 큰 이유가 된다. 이렇듯 세종이 남겨놓은 또 다른 문제인 세자 이외의 왕자들의 정치 참여도 세종 사후에 비극을 불러오는데, 세종은 문종이 너무나도 월등한 적장자였기 때문에 왕자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크게 우려하지 않은 듯하지만, 문종은 어머니 소원왕 후에 3년상을 치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의 국상까지 치러 건강이 크게 상해 결국 등창으로 사망하고 단종이 즉위하며 비극은 시작된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자마자 죽고, 성군이라 불리던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바람막이 하나 없이 왕자리에 올랐던 12살짜리 소년 군주는 세종도 감탄할 정도로 총명했다고 하지만 힘이 너무나도 없었다. 이미 정치 참여를 통해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세종의 둘째 수양대군과 셋째 안평대군, 그리고 김종서를 필두로 한 고명 대신의 세력 싸움이 극렬해졌고, 대신들이 안평대군과 손을 잡자 위협을 느낀 수양대군이 대신들을 쓸어버릴 살생부를 작성하고 정변을 일으킨다. 10월 10일 밤 수하들을 이끌고 살생부의 첫 번째 이름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 철퇴로 김종서를 때려 죽인 후 아들이 온몸으로 감싸 목숨은 건졌으나 다음날 살해당함. 경복궁으로 쳐들어가 단종에게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영모를 획책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고 단종의 명을 빙자해 조정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인 후 살생부에 적힌 인물들을 철퇴로 때려 죽인다. 다음날 아침 대신들의 머리가 저작거리에 내걸렸고, 셋째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 보내지며 수양대군의 정변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찬탈한 수양대군은 2년 후 어린 조카를 내쫓고 왕자리에 오른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난 후 창덕궁에서 눈치 보며 숨죽여 살았으나 1년 후 세조를 폐위시키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성산문을 비롯한 연루자를 찢어 죽인 후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고, 단종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단종편에선 6째 금성대군을 비롯한 이복동생 하해군,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 등 자신의 형제들을 유배 보낸 뒤 사약을 내려 죽인다. 또한 단종이 젖먹이 때부터 보살피던 선왕에 사랑했던 후궁 혜빈 양씨를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교수형에 처했고, 세종이 임종전에 짝지어졌던 단종의 의위 경혜공주의 남편 영양리 정종도 은지처참시킨다. 공생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남편과 함께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경혜공주는 남편이 죽은 후 자신의 두 아이를 궁에 맡기고 비구니가 된다. 자식들의 재주가 아까워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던 세종의 배려는 뜻과는 다르게 후손들의 피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